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예,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잠깐 아셔야죠. 99년도부터 부동산을 입문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토지를 화성에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경기도 양평으로 가면서 이제 귀인을 만났죠. 그래서 10만 평짜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전원주택 단지를 한 10만 평, 한 군데서 10만 평짜리 땅을 사서 다 개발하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고, 한 6만 평 팔고 나왔고, 그 다음에 10,000평, 2만 평 이런 개발 사업들을 주로 하다가 2009년도부터 이제 제가 등장을 하죠, 매체에. 강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방송도 이제 그때부터 하다가 2012년도부터 이제 방송에 주로 등장을 하죠, 제가. 그러다가 13년에 이제 서울경제TV에서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이라는 프로를 4년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은 그 이슈 프로그램이에요. 이슈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제 프로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아시죠? 강의하던 사람들은 강의 안 하면 이제 강의가 또 하고 싶어지는 타임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력히 이제 교재를 바꿔야 되는데 제목을 좀 더 좋은 제목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018년은 부동산 투자는 토지입니다. 단언컨대. 모든 10년 주기설, 30년 주기설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제 경험합상 봤을 때는 경기가 조금 불경기고 주택 경기가 죽을 때는, 경기가 좀 죽을 때는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나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는 토지 시장이 살아나요. 토지 투자가 왜 좋은지는 이제 강의 중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저 몇 군데 발표됐죠? 9군데인가요? 그 주거 복지 로드맵에 그 공공임대주택지 발표됐죠?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벌써. 그 시흥이나 이쪽은 벌써 물건들이 다 들어갔고요. 진적 같은 데는 뭐 지금 결사항쟁, 투쟁 다 지금 빨간띠 붙여놨고, 왜냐면 보상가가 보통 개별 공시지가의 170%를 주는데, 시세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개별 공시지가 해갖고 한 170만 원 보상 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건드리는 모든 정책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다 했던 거죠. 방점을 어디 쪽에 찍었냐에 따라서 그게 더 부각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 뉴스테이가 민간형, 기업형 임대주택인 거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그거를 마치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 건설업자랑 결탁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다 공공으로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강의 때 뭐라 했냐면, 뉴스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젊은 친구들. 왜? 거기다 너무 편하거든. 못 나와요. 돈을 못 모아요. 월세 내고 애기 봐주고 이사 보내주고 다 돈만 내면 다 해줘요, 그 안에서. 너무 편해. 임대주택이 그런 데가 없잖아요, 이때까지요. 마치 호텔 서비스 하듯이 다 해준단 말이야. 뭐 주면? 돈 주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집을 못 사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개미지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도 있었어요, 강의 중에. 근데 그거를 마치 너무 높은 그 임대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 앞에 공공자를 붙인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이따 이제 시작할 때 나오겠지만, 너무 웃겨요. 너무 2008년도부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까 뭐 저희 세미나 우리 이춘남 본부장 세미나에 온 분들도 계신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따 기사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17년 오늘까지 나오는 그 기자들이 야마라고 그래요. 야마가 일본 산인데, 그러니까 타이틀 잡는 걸 야마 잡는다는 게 기자들의 가장 숙명이 그 야마 잡는 건데, 그 야마가 똑같아요. 가계부채 최대치고 전셋값이라다 큰일 나고,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똑같아요, 논조까지. 그게
하물며 2016년 6월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2015년 말에도 끝났다. 이제는 주택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이 민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언론을 신뢰하는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실물하고 이론하고 어떤 게 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실물이 어떤 경험들이 쌓여져서 그걸 정립한 게 이론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론을 던져가지고 이게 맞으면 땡큐고 안 맞으면 많은 거고 이런 예측 누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택보급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6%다, 전국에 107%다, 집이 왜 이렇게 많냐, 다주택자가 문제다,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지금 있잖아요. 어떤 일 있는 줄 아세요? 전남 여수. 혹시 전라도 고향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세요? 고흥이요. 목포. 이번에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됐대. 땅값 좀 올라가겠는데. 여수에 가면요. 갓김치 나는 데가 어디예요? 돌산? 거기가요. 토지 거래에서 가장 센 규제가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거예요.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지금. 2017년도에. 왜 묶인 줄 아세요? 미래에셋에서 1조 4천억 넣어서 거기서 해상공원 만든대요. 그 옆에 경도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그 여수 구도심까지 다 난리예요. 그게 계량화된 수치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일개 기업이 하나 들어가서 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 딱 두 가지 기조가 있죠. 저성장 기조와 굉장히 많은 유동자금. 그죠? 무슨 펀드에서 거기에 불과 박현주 회장이 거기에 전라도 분이죠? 박현주 회장이 거기에 1조 4천억인가 했는데요. 그래서 해상공원 만든대요. 그때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땅값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우리는 정저지화란 말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고 하늘 다 가려졌다고 우리만 내가 아는 것만 다 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옛날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원주예요. 원주 살 때 제가 축구 선수였었어요. 국민학교 때. 그랬더니 사북, 태백, 정선에 들어오면 촌놈 새끼들 왔다고 원주 사는 촌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 폐광이 이제 광산을 못하면서 폐광이 지금 강원랜드 들어갈 때 평당 1,000만 원짜리 갔어요. 그쪽이. 그거를 일반적인 계량화된 수치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죠. 시장은 그냥 실물이에요. 실물. 여러분들이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떠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공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려면 그냥 좋을 때 넣어서 좋을 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단 내가 기본 베이직은 갖고 있어야죠. 그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한 4년째 다니는 분도 봤어요. 4년 동안 못 사신 분이에요. 그 4년 동안 어마무시한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도 그분들은 그게 다 마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원히 시장 참여자가 못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요 조금 올라가면 꼭질까 못 사고 조금 떨어지면 왜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요. 계속 이렇게 간만 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2013년 11월 30일 날 서울경제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발산역 앞에 현대 엠코에서 그 마곡 지주 공동사업으로 그 시행을 해갖고 그 오피스텔 완판이 이틀 만에 난 오피스텔이 있어요. 460몇 채가. 그때 그걸 보고서 제가 칼럼을 썼었어요. 마곡의 가치는 미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2013년 말에 썼어요. 근데 나름 어디라고 전문가라 생각했던 제가 그때 제 집사람이 국민학교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강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거기서만 다녔었어요. 우장산 힐스테이트, 화곡 2주공, 화곡 3주 여기 다니다가 마곡을 언제 들어갔냐면 저도 죄송하지만 15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전문가 글 쓴 대로 했으면 14년도에 저도 들어갔어야 돼. 14년도 훨씬 좋았으니까. 미분양 뜨고 했으니까. 상가 다 미분양이었으니까. 거기에 돈 100억, 200번 중개업자들이 속출했으니까. 왜? 상가가 전부 미분양 났으니까 전부 중개업자들끼리 사고 팔고 찍고 받고 해갖고 그냥 다 파는 게 불과 1년 걸렸어. 100억, 200억 버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 내공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투자는 이렇게 이제 뭐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저한테 뽑아갈 걸 다 못 뽑아가시니까. 그죠? 제가 아직까지 윗도리를 안 벗는 거는 열이 안 난 거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토지 일단은 오늘은 야마를 2개 정도로 할게요. 한번 쉴 건데 첫 번째는 토지 투자의 뭐 개론처럼 토지 투자 개론처럼 한번 쭉 훑고 그다음에 기획부동산 요즘 이제 아까 공공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서 전부 그린벨트예요. 16년 15년도에 신문에 매일 났던 기사가 광고가 있어요. 그린벨트 마지막 해제 예정지 강동구 보훈병원 앞에 일자산. 지금도 떠요 기사가. 쪼개기 횡행. 오죽하면 강동구청장이 중개업자들한테 중개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다고요? 아니 그게 저거 같아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죠? 마치 만약에 내년쯤에 일자산이 풀렸어. 지금 한 150, 200에 파는데 풀려갖고 한 500에 600에 거래가 돼. 그럼 못하는 사람 또 바보 되는 거잖아. 그죠?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97년도인가요? 롱텀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분의 교수와 가장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만든 펀드 회사예요.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겠어요, 처음에. 근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러시아에 투자해서 망했어요. 러시아 뭐에 투자해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망했어요. 예측을 아무도 못해요. 예측이 얼마나 틀린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 드리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안 쪽팔려요. 왜? 저는 전문가니까 제 소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좀 이따 그런 사례가 나와요. 용인 사례가 나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한테 던지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올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단 그냥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액 투자는 안정성을 더 목표로 두시고요. 조금 여윳돈, 가외돈은 조금 리스키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기준을 아주 노멀하게 나눠 놓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게 안 넘어가나요? 엔터를 쳐야 되나요? 자, 보세요. 요게 기사들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4년 11월 선대인 분양 재건축 수익형 부동산 전망 어둡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 인구 구조벽 다 떨어진대요. 빚 내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2013년 12월 CBS의 선대인 부동산 대책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 못된 놈이죠. 14년에 선대인 소장 국내 주택시장 침몰해가는 세월호 같다. 계속 이런 기사들이 이게 아니 제가 선대인 씨를 지금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선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시장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출신의 케네디 스쿨에서 수료까지 한 사람인데 반시장주의자는 아니겠죠. 근데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책을 한 번 내면 한 2만 권 팔린대요. 이 골수분자들이 한 2만 명이 있는 거예요. 팬텀이 형성돼 있어요. 그 2만 명은 다 돈 못 번 거예요. 13년, 14년도에 집 못 샀으니 돈 벌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거 아니지. 왜 안 넘어가? 2008년도부터 볼게요. 2008년도.
부동산 대폭락 온다 안 온다. 이거 서울경제신문에서 쓴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잘 썼어요. 그래도 여기도 등장해요. 어떤 말? 가계부채가 최고고 유동성 위기가 오고 이 기사 내용에 일본의 여긴 그래도 중심을 잡았어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걸 보는 건 억측이다라고 쓴 기사가 유일하게 서울경제신문 하나예요. 요때 당시에 전부 다 대폭락 온다 그랬었어요. 이 제목들 다는 거 좀 보세요. 2010년 추락하는 부동산에 날개를 달아라. 이거는 2010년 부동산 시장 진짜 대세 하락인가? 전세대라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이제 교재 있으시죠? 이거 다 보세요. 집으로 다 빚이에요. 다 빚이고 다 공급과잉이에요. 그때나 지금 논조가 다 똑같아요. 2008년부터 오늘 2017년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나오는 이 시간까지 논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다. 부채 많다. 전세값 많다. 역전세나 난다. 폭락 나온다. 거기에 조금 회색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교통이 좋고 이런 쪽은 이럴 때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멘팅 하나 정도 들어가는 똑같아요. 패턴이. 2008년도부터 10년 동안 똑같아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다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분양가 76년도에 분양했대요. 76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도 혹시 여기 있나요? 네. 아, 좋으시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76년도에 450만 원에 분양했어요. 30평대가. 그러다 IMF 때 이게 얼마가 있냐면 2억 2천만 원 34평형이. 현재 35평이 19억, 부현대가 16억. IMF 때 목동 아파트가 9,700만 원이었대요. 지금 다 10억 가죠? 7단지 같은 데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아파트 값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죠? 땅값이 오른 거죠? 그죠? 뭐 멀리 옛날에 뭐 양재동 그 뭐죠? 빨간 백바지에 뭐 이런 전설 70년 초반에 말죽거리 신화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76년도에 현대아파트 분양 공유수면 매립지죠? 압구정동이 이렇게 한강이 흐르면 강변북로를 만들고 쪽 88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에 모래를 팔아서 만든 지역이죠?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현대아파트 이쪽에 어디죠? 용산 이촌동 전부 다 공유수면 매립지죠? 윤중제가 왜 윤중제예요? 제방을 막아서 윤중제예요. 다 이렇게 한강에 흐르던 땅을 제방을 싸서 그 남은 땅들에 집진 거예요. 그 땅 거기서 나온 골재 팔아갖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한 2년 있다가 한번 우리 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고요. 아셨죠? 자, 토지 투자 이거는 뭐 저거예요. 그냥 기사 난 거 보니까 토지 강의하니까 이런 기사 하나 발췌한 거니까 16조 원이 이제 토지 보상금 풀린대요. 산업단지는 주로 이제 평택이겠죠? 평택에 주로 풀릴 테고 경제자유구역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참 그래요. 한 10년만 보면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황해 경제자구역 만들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지정했는데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팩트는 뭐냐면 우리는 대중교육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나라죠. 수입이든 수출이든 제일 가까운 지역이 황해죠. 당진의 현대제철소 옆에 가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린대요. 중국에서.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리고 제일 교육항이 어디였죠? 예전에는? 부산이었죠? 게다가 이제 인천이죠? 인천에 너무 적체가 많이 됐대요. 짐을 쌀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평택으로 왔어요. 평택으로 왔더니 물이 조금 얕대요, 또. 그래서 당진으로 갔어요. 더 큰 데가 들어와야 된대요. 대산까지 내려갔어요. 서산까지. 근데 평택이 지금 준설 사업을 하고 있죠? 평택항 쪽에. 굉장히 깊게 크루즈가 6대인가 들어오게 만들고 있죠? 대중교육이 일단은 우리나라 한 4, 5%? 5, 6% 되나요? 대중교육량이? 그런 나라를 어떻게, 그런 지역에 투자해야지 어디 투자하시려고요? 토지 투자도.
그죠? 나머지는 뭐 공공주택, 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 뭐 이런 거고요. 평택 브랜시티가 제일 많아요. 산업단지가 전부 황해예요. 평택 그쪽 라인이 1조 7천억 보상 나가고 고양, 파주 이 돈이 나가면 이 돈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보상이 나가면? 그죠? 인근 부동산으로 가겠죠? 집이 됐든 땅이 됐든 왜냐면 땅이라면 대체 취득으로 하면은 양도세 감면되고 취득세 감면도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땅 가져서 재미 봤는데 땅을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듣는 우문은 뭐냐면요. 평택 얘기예요. 그럼 첫 마디가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한 15년째 개별공시가 1등이 어디예요? 명동이죠? 우리가 행정구역으로는 충무로 일가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오너가 저기 노름에서 징역가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상거리 이렇게 요 땅이에요. 요 땅. 땅이 한 56평 돼요. 이 땅이 99년도에 경매를 받은 땅이에요. 그때 당시 한 8천만 원? 99년도에 이게 지금 개별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추정컨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돼요. 평당 10억 정도요. 안 믿기세요? 이 땅값은 비싼 거예요? 절대값은 당연히 비싸겠죠. 대한민국 감정협회에서 미래가치가 너무 반영된 땅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요 땅 하나 하고요. 하나는 그 GBC라고 하는 삼성동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들어오는 그 자리 있죠? 그게 보상가가 얼마였죠? 네? 그러니까 23,000평에 10조 5천억인가 그랬죠? 그죠? 이때 당시에 이 감정가는 대한민국 감정협회에서 감정가는 3조 정도였어요. 3조. 근데 왜 10조를 썼을까요? 현대는 머리가 나빠서요? 가치죠, 가치.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니고 밸류죠, 밸류. 부동산 가치죠, 가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 모델을 하나 썼어요. 예를 들어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젊은 남자애는? 너무 많았어. 아니, 하나만.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아,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 누구예요, 남자? 김수현? 좋아. 그럼 김수현이 한번 모델로 쓰려면 얼마쯤 갈까요? CF 하나 찍으려면? 좀 넣기 쓰자고. 한 10억 든다 치자고.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몇 개월 계획일까요? 한 1년 계획이라 치자고요. 1년에 10억. 여기는 월세가 2억 5천이에요. 월세가 요 건물이 비싸요? 보세요. 얘는 TV란 매체를 통해서 10억을 써야 되지만 여기는 유커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 제일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리고 우리 신문에 보면 1인 방송 왕홍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뭐 팔로워들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된대요. 얘네가 하나 못 팔면 100만 개, 200만 개 팔린대요. 왕홍이 여기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충무로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가서 소젖으로 만든 얼굴에 바르는 걸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 라는 걸 올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100만 개를 사요. 예를 들면 그러면 김수현이 써갖고 파는 이 돈이 비싼 거예요? 2억 5천 월세 주는 게 비싼 거예요?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비싼 땅에 설치한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세트 지금 봉원사랑 싸우고 있죠. 이게 74년도에 봉원사한테 이 땅 얼마에 샀는 줄 아세요? 이 10만 평을? 서울시에서 이 땅을 얼마에 샀냐면 5,500원에 샀어요. 10만 평을 5억 5천에 산 땅이에요.
그래서 봉은사에서 지금 신문 가심란 보면 그때 당시에 무효행위로 해달라고 소송 내고 했어요. 그때 주지스님이 지가 돈 해먹은 거다. 월권을 해서 판 거다. 이게 지나고 나면 과거예요, 과거.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이 지금 10조가 23,000평에 10조 땅이 된 거예요. 5억 5천짜리 땅이요. 이건 다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서 땅은 사람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인생하고. 서울대 나오고 제 아들은 참 효자예요. 이제 고2인데 고3이 이제 돼요. 근데 얘는 너무 효자인 게 아빠한테 대학 진로에 대한 걱정을 안 해주게 해줘서 너무 효자예요. 포기를 하니까 근데 자랑스럽죠. 왜냐면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 아이한테. 저 가끔 뚜껑이 열리긴 하는데 그래도 참죠. 근데 만약에 옆집 제 친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 집 아들이 잘 될까요? 제 아들이 잘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네. 땅이 그래요, 땅이. 왜? 예전에 평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원주고 중학교 2학년 때 안양으로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 거기서 나와서 이제 대학을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 평택에 놀러 가려면 진짜 큰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송탄 평택 이쪽은 아주 못 사는 동네였어요. 안양에 사는 내가 봐도. 서울에 사는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던 게 불과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이라 치면 지금 50이니까 한 25년 됐다 치자고요. 25년. 25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못 사는 데 살던 사람들은 전부 외제차를 갖고 수백억 자산가가 된 사람이 많아요. 왜? 거기서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죠?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파주에 친구들 가끔 있으면 한번 가려면 진짜 1박 2일 마음 먹고 가야 됐어요. 안양에서 친구들 놀러 가려면, 파주 가려면. 그러던 것이 한 15년 전 되니까 그 동네에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요. 보상을 받아갖고 매일 술 먹으러 룸사롱 다녀서 암으로 걸려서 죽은 놈들이 많대요. 그게 땅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판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판교가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게 2003년, 2004년 요때예요. 20년도 안 걸렸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판교에 지금 땅을 갖고 있다면 판교 지금 그게 뭐죠? 지금 어제 또 발표된 테크노밸리? 그 옆에 내 땅이 한 200평만 있다면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람 팔자 어떻게 알아요? 제 아들이 대학 아빠 이렇게 효도하다가 갑자기 이놈이 군대에 있을 때 아빠 나 서울대 갈래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서울대 안 가도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 운명하고 땅 운명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거는 계량이 가능해요. 그 동네 시세가 얼마고 어떻게 오를까가 우리가 정량화 시킬 수 있고 계량화 시킬 수 있지만 땅은 계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안성 땅은 여러분들 아무도 안 쳐다봤죠? 1중면, 2중면, 3중면 뭐 신양 뭐 그쪽에 전부 다 안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가 갑자기 떠요. 왜? 고속도로 IC가 생긴대 거기. 구리 세종 고속도로 IC가 생긴대요. 그 땅값이 싸 또. 평택하고 딱 붙어 있으면서. 그건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이거 사 마라 이렇게 아리까리 하면 제 아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효자 아들을 둔 아빠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뭐 될지 저는 늘 그 아이가 기대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땅을 취득하시면 기대를 하시면 돼요. 기대를. 땅값을 올리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자연봉으로 올라가는 방법하고 행위를 해서 올라가는 방법하고. 그죠? 근데 행위를 해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다 1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압구정동 시설 잘한 데서 여기 뭐 필러 맞고 다 했어. 이뻐졌어. 그래서 한 150만 원이 됐어. 이 땅이.
근데 전체 시세가 100만 원이면 이 땅 150만 원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100만 원짜리가 갑자기 주변에 개발업력들이 막 생겨서 150만 원이 됐어. 내 땅은 되게 못생겼어. 그럼 같이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토지를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점에서 그 땅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 개발업력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점차 진입을 해서 내 땅을 가서 이 땅이 시세보다 비싸냐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으면 토지 투자는 실패하지 않죠. 그죠? 겉보기는 잘생겼는데 갔더니 원래 맹지야. 원래 땅은 반듯하게 잘생겼어. 갔더니 맨 축사야. 맨 묘동이야. 그건 안 되죠. 주변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땅이 보이죠. 그 지역을 보고 이 땅을 접하는 거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어떤 분이 땅을 갖고 오셨는데 맹지예요, 맹지. 근데 맹지인데 만약에 그 주변 지역이 자연뽕으로 자연 지가 상승이 되는 지역이라면 꼭 나쁜 건 아니죠. 같이 팔 수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 거는 토지 보상이니까 이런 건 기산한 거고요. 토지 가격은 전국이 꾸준히 오른다. 전국 평균 5.34% 상승, 15년도는 5.08% 상승. 요런 거는 이거 제가 드린 자료니까 갖고 계세요. 제 얘기 틀리면 저한테 나중에 항의하세요. 요거는 제가 만든 자료니까. 뭐 토지시장 길 따라 돈 매기 오른다 이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전국 투자를 다 못 하실 테니까 내가 관심 가질 지역은 뭐 예를 들면 충북까지 또는 충남까지. 내가 전업 투자자가 된다면 전국을 아까 얘기했던 뭐 여수도 갈 수 있고 목포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만 타켓을 정해놓는 게 좋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란 말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개발지가 요거는 자료 드리는 개념으로 그냥 제가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작년에 헬조선 하면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왔었죠. 토지에도 이 치사하게 금수저, 흙수저가 있어요. 바로 용도 지역이란 금수저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그 대략 그러니까 상위법까지 따지면은 법이 뭐 한 140, 150까지 정도, 160까지 정도 돼요. 토지에 적용되는 법이. 근데 일반적으로 한 98개 법령으로 치면 1이 탑이고 여기가 97이 돼요. 1이 탑이 뭐냐면 그 법을 국토기본법 상위법 빼놓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용도지역에 관련된 가장 상위법을 그냥 요 법으로 타켓을 잡으면 한 98개 법 정도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국토계획법을 약칭으로 하자고요. 국토계획법을 최고 정점으로 봤을 때 한 97개 정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아까 얘기한 금수저에 따라 용도지역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토지는 토지 투자를 하기 전에 한 장의 서류를 보면 위험을 한 80%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늘 어디 가서나 해요. 그 서류가 이름이 뭐예요? 웅웅대지 마시고 틀리더라도 크게 한번 똑똑히 얘기해 보시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 서류는 여러분들도 다 무료 발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신 얘는 지극히 현재예요. 현재 시점. 그러니까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앉아계신 이분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 만나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죠? 토지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그 토지의 현재예요.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자산의 그린벨트가 풀릴까 안 풀릴까는 미래죠. 물론 미래를 예측해서 다 맞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서류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서류에
요거만 읽을 줄 아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한 60%에서 70%는 위험을 해체하실 수 있으세요. 단언컨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제 교환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건폐율이란 말 아시죠? 용적률이란 말 아시죠? 높이까지 지정을 해요. 용적률이 당연히 적용을 받으니까 높이가 지정되겠죠?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요 한 장의 서류로 다 해줘요. 어떤 용도 지역이다 하면은 그 용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용도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요. 그 지자체 기초의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 조례가 제일 우선이에요. 이 법은 제일 하위 법령인데 현장에 가보면 상위법에선 되는데 조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스페셜로 놔두고 조례가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엔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수평적 개념, 그 1차예요. 땅의 그라운드 개념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이라 치면 요렇게 생기는 또 규제 개념이 있겠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예, 용도 지구. 그래서 공항 근처에 가면 고도 제한, 뭐 최고 고도도 있고 뭐 군부대 그런 데 가면 되고 상대 정화구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거는 수평 개념, 요건 수직적 개념. 용도 지역에서 돼도 용도 지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토지에서는.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요 두 개만 해석하실 줄 알면 70%에서 80%는 위험을 해체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용도 지역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이거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니까요. 일단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가 있고 이게 뭐야? 상업 지역은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인 상업, 유통. 이것도 나중에 내가 산 땅이 어떤 땅인지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 모텔을 내가 모텔 하려고 샀는데 모텔 못하면 이 땅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용인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보는 자연 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보존 생산 계획,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우리가 국어만 조금 잘해도 될 것 같아. 관리 지역에 보존 관리하고 생산 관리와 계획 관리가 있잖아요. 보존 관리는 그냥 보존해야 된다는 그냥 국어로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계획 관리는 계획적으로 관리하니까 조금 개발을 해도 된단 말이죠. 농림 지역은 농사를 지는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라는 지역이에요. 주로 이제 명승지나 사찰이나 국립공원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행위를 못하는 건 아니고 높이를 층고를 제한해요. 층고를 2층, 8m까지밖에 보통 못 져요. 자,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표 시행령 55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일단 6가지예요. 6가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영주행 변경, 토속 처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의 적치. 이 6가지가 개발행위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땅을 개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특히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도상분할, 허가에 의한 분할을 보통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가분할도를 그려갖고 분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땅을 허가에 의한 분할로도, 매매에 의한 분할로도 자를 수 있어요. 요 땅도 매매에 의한 분할로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길이 없는 요런 바둑판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1년 남양주에서 조례가 생겨서 일정 면적 이상, 일정 필지 이상은 길이 없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이제는. 분할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개발행위 허가 중에 토지 분할 허가를 안 내줘요. 예전에는 도상 분할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 팔았어요. 좀 이따 이제 하나 나와요. 그 여기 있는 땅을 샀는데 어떻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갖고 계셔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되면 이 땅 사시겠어요? 그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여기.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장을 뽑아서 이 땅을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변에 개발 사업을 해서 전체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둘 다 말이 안 돼. 왜? 이게 공유 형태가 아니고 만약에 필지 분할이 이렇게 돼 있다면 내 땅은 산이 제일 높아. 안 좋아. 내 땅은 그래도 맹지지만 여기 게을물이 흘러. 이게 내 거고 이게 선생님 거야. 그럼 이거 하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하죠. 땅이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땅들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식해서 이런 땅 샀구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용어 정도 다 아시는 거로 하시죠. 개발행위에 관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할 때 개발행위에 관한 걸 받아야 된다. 요거는 토지 개발할 때 꼭 필요하고 요거는 법정 행위이다. 요런 것들은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존 관리하고 생산을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는 땅의 임야,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 용도지역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농림 여기에서의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받는다. 근데 산지관리법은 임야는 개인 사유제이면서도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산이에요. 내 산. 내 산이어서 내가 산을 까서 집을 그냥 질 수가 없다고요. 국가에다 돈을 내야 돼. 무슨 돈을 내야 돼? 공공재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지목을 임야로 지정했을 때는 임산물의 굴치, 채취, 맑은 공기에 뭐 이런 목적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산을 이만큼 1000평을 갖고 있는데 이 산을 500평을 까서 해서 집을 짓고 싶어. 허가를 신청해. 그래? 좋아. 집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돈을 내. 무슨 돈을? 대체살림 조성비를 내. 말 그대로요. 내 산을 똑같은 면적의 이 산을 만드는 돈을 국가에다 내라 그래요. 왜? 이 산은 니들이 집사라고 한 게 아니고 맑은 도시민의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임산물을 굴치 채취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땅인데 네 개인 땅이지만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국가에다 돈을 내. 딴 데다 산림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대체살림 조성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준보존 산지는 4250제곱미터당 여기다 3.3058 곱하면 되죠. 보존 산지는 그러니까 이 보존의 강도가 셀수록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는 준보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좀 이따 이제 산지 나올 때 설명을 하겠지만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은 봐보세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산지 전용을 아예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그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보면 산 초입에 이런 팻말들이 붙어 있어요. 산지 전용 제한 지역 이렇게. 여기는 아예 못해요 행위를. 근데 왜 돈을 받아?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임업인 주택을 짓거나 태양광이나 임업에 관련된 시설을 할 때 이 돈을 내고 훼손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몰라도 안다고 해주세요 제발. 재미없으세요? 아니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저를 목욕하시는 거죠? 저희 상의 좀 탈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획부동산 권유를 받으셨거나 기획부동산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야 안 당하죠. 그죠?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도면 갖고 오셔갖고 길 없는 그런 땅 갖고 오지 마시고요. 자, 산지의 구분. 여기선 요거만 아시면 돼요. 산지는 딱 두 개로 나눠줘요.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란 거 다 나온다 그랬죠? 거기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어떤 거는 준보존산지로, 어떤 거는 보존산지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 안 물어봐도 되겠죠. 어떤 게 개발이 쉽겠어요? 그죠? 그럼 보존산지는 공익용과 임업용이 있어요. 이거 어감이 어떤 게 개발이 좀 될까요? 공익용. 두 분. 임업용. 나머지 분들은? 예? 잘 모르시겠습니다. 산지는 딱 두 개예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보존산지는 공익용과 임업용은 아닌데 공익용은 공익의 목적이니까 훨씬 센 거예요, 강도가. 얘는 거의 못한다 보시면 돼요. 임업용 시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에 맞는 행위는. 뭐 임산물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임산물 뭐 전시관을 짓는다든지 가능해요. 임업용 산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요거는 약간 리스키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왜냐면 관광농원 같은 거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다면. 아시겠죠? 자, 요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란 거예요. 요게. 보시면 지목은 임야로 딱 나와 있고 개별 공시가는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 이게 1번이에요. 용도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아, 그러면 땡큐. 요건 일부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밑으로 보니까 준보존산지예요.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런 땅은 뭐만 보면 돼요? 길 있나 없나만 보면 돼요. 길 있나 없나만. 그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상은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일단 현장을 가봐야 되지만.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에요. 아, 이거는 일단 고개를 좀 갸웃하셔야 돼요. 농림지역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개발의 목적보다는 보존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제가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쉽게. 요거 세모. 근데 그 밑에 97개 법령 중에서 보니까 아싸 공익용 산지다. 개발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내가 목적만 정하면 돼.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내년에 원년에는 58년 개띠야. 이제 은퇴해. 나는 다 싫어, 서울. 요즘 그거 많이 나오대. 자연인인가 그거? 나는 50만 원짜리 땅을 사는 것보다 5만 원짜리 땅을 넓게 싸서 거기서 개 키우고 닭 키우고 애들 찾아와서 나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땅 사셔도 돼. 그렇죠? 여기서 닭 기르면 돼. 그죠? 누에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농임업용 시설, 농임업 활동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서 이 땅도 훌륭한 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개발과 지금 바로 파는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내 목적이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거는 매력 있는 땅이라고요. 임업용 산지나 공익용 산지도. 그런데 이제 고가 좀 세겠죠? 등산을 매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공익용 산지예요. 자, 임업용 산지 똑같이 나와요. 자, 농림지역이고요. 보존산지예요. 아까. 그럼 세모. 임업용 산지야. 이것도 세모를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임업용 산지는 꼭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수목원도 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는 물론 아까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법상으로는 자연휴양림 수목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숲속 수련장, 산림박물관도 할 수 있고요. 이 임업인 주택은 다 질 수 있어요. 이거는 보존산지도 질 수 있어요. 왜? 농사를 짓고 임업을 한 사람이 200평 미만의 작은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다 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목적이 자연인처럼 살면서 넓은 땅을 쓰면서 그냥 살 거면 이런 땅 사시면 좋다니까요. 그래서 농업인이나 임업인 자격을 취득하시면 돼요. 농지원부 취득해서 여기에다 집 지면은 얼마나 경관이 좋겠어요. 고가세인데 산인데. 그죠? 투자는 말고. 자, 여기 보시면 3만 제곱미터 한 9,030평쯤 되나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우리 양평 가평 쪽 쭉 나가면 시골 그 논밭 가운데 그 관광휴양단지 많죠? 거기서 뭐 팔아요? 백숙 팔고 다 하죠? 할 수 있어요. 임업용 산지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세모를 한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봐놓으세요. 요거. 왜냐면 요게 사례에 등장해요.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영화 제작자, 방송 사업자 또는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 목적으로 설치 야외 촬영 시설을 할 수 있대. 임업용 시설에. 이거 기억하세요. 좀 이따 사례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게 있어요. 자, 청소년 수련 시설도 할 수 있어요. 노인병원도 할 수 있어요. 임업용 산지에. 단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길이 있어야 돼요. 길 없는 땅은 뭐예요? 토지가 아니고 냉진대 그거는 흙이에요. 흙. 팔아먹지도 못하는 그냥 흙이에요. 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임업용 산지는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행위가 이런 게 돼요. 자, 이 사례는 지인이 살았는데 라는 땅이에요. 토지 거래를 하면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 친하지 마세요. 친하려면 이런 지인을 친하셔야죠. 아는 사람을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뭐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랑 상담을 해야지. 그냥 아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동네 유지예요.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형님 토지 전문가죠? 그래. 그 45번 국도변 땅이 죽이는 게 나왔는데 거기가 시세가 300이래 지금. 45번 국도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에버랜드에서 한 2km밖에 안 떠졌어요. 활용법을 다 설명하는 거야. 거기는 뭘 하면 좋고, 만약에 그 뭐죠? 캠핑카 이런 거 슬램핑? 그 무슨 카죠? 그램핑. 그것만 몇 대 사다 놓으면 노가난데. 왜? 에버랜드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서 놀고서 뭐 지가 벌써 수지를 다 떠났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침에 걔네 동네에서 아침에 공을 치고 밥 먹고 이 땅을 보러 갔어요. 자 보세요. 처인구 목포고급 상계리산 41번지예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예요. 쫙 보니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임업용 산지예요. 임업용 산지. 어라? 얘가 어떻게 거기다 이제 제일 강추한 게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려고 저한테 강추를 한 거예요. 그 송 회장이라는 친구가 형님 거기다 글램핑 해도 되고 창고 줘서 월세 받다가 그냥 팔아먹으면 된다고 날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임업용 산지예요. 임업용 산지에서 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을까요? 임업용 산지에서 창고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창고를 못 져요. 농가 창고나 임업용 창고만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서류를 봤죠. 여기 위치 보세요. 여기 에버랜드예요. 여기가 유방동 그쪽이고 에버랜드에서 한 2.5km밖에 안 떠져. 45번 국도변에 딱 붙은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위치는 얼마나 좋아요? 이 고도 조금 있어갖고 뷰도 좋아. 야 기가 막혀. 그래서 좀 갸우뚱하면서도 보러 가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임업용 산지가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가분할도를 떠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봤더니 이게 45번 국도예요, 이게. 그리고 요 앞에만 도시지역의 자연녹지고 이 뒤에는 임업용 산지예요. 이 뒤에가. 근데 길을 어떻게 내냐면 요 입구에서 요렇게 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 뭘로 허가 받아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영화 촬영 시설 허가를 받아서 임업용 손지에서 가능한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내서 형님 요거 한 2,000평만 가져가세요. 나한테 요걸 권해준 거예요. 요거는 형님 요건 다 팔렸어요 그러더라고. 차를 댔더니. 그래서 그렇지 길가니까 뭐 근생이 팔렸겠지 했대. 알고 봤더니 서류를 봤더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여기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니까 적법하게 상가가 근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고 여기는 임업용 산지예요. 임업용 산지에 아까 얘기했던 영화 촬영 시설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낸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땅이 기획부동산 나쁜 땅이에요? 아니면 참 내가 그 얘기 해줄게. 그랬더니 현장 소장이랑 얘기했더니 현장 소장이 안 되겠나 보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 대표님을 좀 만나시죠. 이런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폼을 잡고 앉아 계시다가 얘기를 해서 뭐 창고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했더니 자세를 좀 바로 고쳐 앉으시면서 그게 아니고
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당장은 뭘 못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분할을 하고 나서 요 주변 시세가 지금 250에 300이 가니 요거를 150만 원에 드릴 테니 그냥 한 3년을 놔두시면 여긴 누가 봐도 자기 땅이 이것뿐만 아니고 임야도 자기 땅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것만 풀겠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풀지요. 보존산지에서 준보존산지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토지 적성도 평가, 산지 적성도 평가란 거를 10년 단위로 해요. 요거는 산림청에서 하고 요거는 국토부인데 각 지자체에서 해요. 뭐냐면 옛날에 저희 지적도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들이 외정시대 때부터 했던 거예요. 외정시대 때부터 부정확한 게 많아요. 지금 신규로 뭘 지정한 건 GPS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정확한데 옛날에 측량하면 한 30cm에서 1mm씩 이 좌표가 틀렸었어요. 그 땅 손실이 얼마나 컸겠냐고. 근데 지금은 전부 GPS를 찍어요. 그래서 저는 산 개발할 때 룩색 메고 다 말뚝을 제가 박아서 해서 경계를 다 알 정도로 정확해요, 지금은. 근데 2008년도에 한번 대박이 났었죠. 2007년, 8년. 뭘로? 이 적성도 평가로. 보존산지를 요거는 두 가지예요.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보존산지가 준보존산지로 바뀌면 개발을 못하던 거에서 개발이 바뀐다고요, 이게. 10년마다 토지 적성도 평가나 산지 적성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토지 전문가인데 그 얘기를 이거를 풀릴 것이다 라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했으면 믿음이 있다면 제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야 되고 제가 누군가 같이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세 환원이 된다면 현재 150만 원이 한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 예를 들면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토지 적성도 평가를 통과해야 되고 정황상은 다 될 것 같아. 왜냐면 산을 다 감벌을 해놨고 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될 것 같아. 아마도. 그런데 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땅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향이에요. 우리 예전에 은행 가면은 체크하죠? 공격적, 보수적 이런 거 하죠? 저는 못해요. 왜냐면 공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제가 투자자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거는 기단이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드리려고 요게 불과 한 달 전 사례예요. 제가 공치러 갔다가 동태탕 먹고 이걸 봤으니까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요 사례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런 땅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푼다는 말은 자기 자력으로 푼다는 말은 아니고 아니 여기 노력이 들어가죠. 신청을 할 테니까 그러면 군청에서 나와요. 시청에서 나와서 평균 경사도하고 이런 거 다 수목 분포도랑 다 재요. 재서 이게 보존산지로 있기에는 불합리해. 토지 이용에 불합리해 라고 하면 준보존산지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얘기대로 노박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저는 못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제 돈으로 할 거면 저는 해요. 20억이 다 있으면 지금. 아니야, 150만 원이 아니었다. 100만 원이다, 100만 원. 2,000평이니까. 20억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근데 20억에서 한 몇 억이 모자라서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한다면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기획부동산에 지금 쪼개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 아까 이게 영화 촬영 그거를 찾은 거야. 그 많은 것 중에 찾아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설계사무실 똑똑한 놈들 쓴 거죠. 그래서 도로를 지금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수많은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누군가 이런 지인이 권유를 한다면 제가 오늘 한 강의를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상의를 하시든 본인이 결정을 하시든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촬영지로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촬영지로 막 조성은 안 해도 돼요?
촬영 창고예요. 아까 나오면 촬영지 조그만한 걸 그렇죠. 뭐 져놓으면 돼요. 그냥 창고 조그만 창고 하나 져놓고 거기다 뭐 소품 몇 개 갖다 놓으면 돼요. 그거는 여기다 이제 촬영을 할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자, 뭐 요 대목에서 질문 하나 받을까요?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본인 질문 말고 요까지 나온 강의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없으세요? 계속 가요? 과장님 좀 물 한 잔만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송 회장이라는 놈이 나오면서 형님 토이 전문가 맞네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나는 그게 되는 줄 알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사도 후회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사기란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당장 창고를 줘서 수익형 부동산을 할 수 있다는데 창고를 줘서 수익형 부동산을 못해 예를 들면 그럼 사기라 소리 대부분 나오겠죠? 예예. 여기에 되게 많은 게 있잖아요. 예예. 다른 법령 이 중에서 그거 하나만 눈여겨보면 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제가 요 며칠 전에 있는 사례니까 그거는 토지 이용 계획서에 다 건별로 다 틀리게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임업용 산지 하나만 갖고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대표님 하셨는데 예. 굉장히 많아요. 공익용 산지에 기름벨트 같이 묶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노멀한 투자를 할 때는 개발이 가능한 땅만 사시면 돼요.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을 사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요거는 예를 들면 이건 돈이 좀 될 것 같아. 내가 좀 자금 여유가 있어. 근데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 그럴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경우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정한 금액까지는 노멀한 투자는 안정성을 더 목표로 하시고 수익성을 목표로 두실 때는 꼭 상의를 하시거나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예. 아까 영화 찾아서 개발을 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업자가. 근데 그분이 뭐 2, 3년 후에 전환을 시킬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걸 굳이 팔 필요 자기가 수익을 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일반 부동산 하는 전문가한테 맨날 하는 질문하는 게 똑같아요. 그 좋은 걸 왜 팔아? 이 얘기죠? 그 좋은 걸 안 팔면 내가 딴 공사를 마련을 못 해요. 그 땅이 아까 얘기한 게 한 5,000평이고 뒤에 개발할 게 한 10,000평이 있어요. 여기는 일부 개발을 해서 돈을 리턴을 시켜야 되는 돈이라는 게 내가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나는 이 땅에서는 털고 이 뒤에 내 땅 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면 당연히 털 수 있죠. 그거는 꼭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려운 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보세요. 2004년, 2005년 요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큰 그 초입세 멋진 사무실 하나 들어왔어요. 땡땡 컨설팅.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경인방송국 이전 예정지 딱 붙었어요. 그때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OBS가 경기도 양평구 옥천면에 방송국으로 옮긴대요. 전체 다. 이 루머가 돌았어. 그래서 옥천면에서 저쪽 중미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용천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산수가 좋은 동네예요. 옛날 별장지들이야. 올라가다 왼쪽 편이 전부 이 미리 까면 안 되는데. 여기가 전부 별장지 남양바지예요. 왼쪽 편이. 되게 좋아. 거기에 다 들어온대. 그때 당시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옥천 바닥에 그 옥천 냉면집이 매일 자리가 꽉꽉 찰 정도 사람이 몰렸어. 그때 한 30만 원 정도의 평당 팔았어요. 2003년, 4년도에. 기획부동산 애들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봐보세요. 자, 농림지역에 보존관리가 일부 꼈고 임업용 산지고 보존산지예요. 준보존산지 일부 꼈고. 그런데 분할을 어떻게 해놨나 한번 보세요. 이쁘죠? 요 일대를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사무실에서 못 떼었어요. 공유자가 한 500명쯤 됐어요. 500명.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나중에 이것도 다 잘라 팔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어느 분이 초췌하게 부부가 오셔서 용천리 땅 시세가 어떻게 되면 뭐 금방 오죠. 초기에서. 왜요? 그랬더니 이 중에 하나를 사신 거예요. 그 주변 중개업자들이 이 땅 얼마 평가할까요? 한 10년이 지난 후에 35,000원 평가했는데 매매가 안 되는 35,000원.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고가 세서 등산도 힘들어요. 이분들은 푸른빛 청사진만 보고 OBS가 옮기면 내 땅이 엄청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요. 거긴 전경이나 모든 게 개발이 된다면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2003년, 2004년 이때도 용천리 땅은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갔어요. 전원주택지들이. 남양바지가. 그런데 OBS가 들어오는 그 부지라고 하니 다 사지 안 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혜택했던 거는 길을 못 낸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남이 꼬사 이거죠. 오빠 믿지 이거예요. 오빠 믿어 이렇게 됐어요. 10년 동안. 이런 땅들이 많아요. 경기도 양평에. 양평이 원체 좋잖아요.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물 좋은 데는 이런 땅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여기에 피해자가 없기를 빕니다. 예? 그때는 도상 분할을 가능했어요. 그냥 지도로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잘라갖고 매매한 분할도 필요 없고 처음에는 이것도 이렇게 저기 안 됐었어요. 처음에 공유였어요. 공유. 500분의 1, 뭐 지분. 뭐 500, 내 이 땅을 사긴 샀는데 내 권리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공유는? 사긴 샀죠? 소유권은 있죠? 어딘가 있죠? 어딘지 모르죠? 그럼 내 거 아니죠? 이렇게 다 팔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구역에서도 그렇게 허술을 했어요. 행정청에서도 도상분할이 다 됐어요. 그 양평에서 그러니까 양수리에서 양평 그 남한강 타고 가다 왼쪽 편에 그쪽에 있는 양수리, 양수면 지나서 요쪽에 가보면 칼질 이거보다 더 험하게 하는 데 많아요. 험한다는 거는 많다는 거예요. 정말 바둑판점 쪽에 땅들 많아요. 그분들은 뭐 속상해서 만약에 남편 몰래 샀다면 평생 속여야 되고 남편이랑 같이 샀다면 부동산 다시는 안 쳐다보겠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분할 신청은 안 되죠. 분할 신청은 어떻게 돼요? 분할이란 거는 도로도 없고 도로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분할을 내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건축법상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아예 길이 하나도 없게 잘라놨다니까 도상 분할을 그냥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다 합쳐도 안 돼요. 다 합쳐서 뭐 한다는 거. 왜냐면 여기도 산이죠. 여기도 산이죠. 이게 다 맹지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길 있는 데부터 길을 따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 맞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을 결성해서 이 땅을 사서 길을 내서 이 안에 도로를 다 내서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제 길이니까 조금 쉴까요? 1시간 10분 됐으니까 조금만 쉴까요? 뭐 당도 떨어진 분은 저처럼 가서 저 비타민도 한 대씩 드시고